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이렇게 주말인데도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데 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뭘 하냐면 전쟁이 탄생시킨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안 궁금하셨나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이른바 갑툭튀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설렁탕은 한 마리의 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지 한번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짜장면은 이게 진짜 중국 대륙에 짜장면이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장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춘장과 면의 조합이 만들어졌는지, 짬뽕은 이름이 왜 또 짬뽕인가, 그리고 짬뽕 안에는 왜 이렇게 시뻘건 고추장이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제 세대 때는 이제 닭광이라고 불렀던 단무지, 그게 왜 중국 음식과 세트로 나오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다 보니까 결국에는 왜 이런 루트로 이런 음식이 생겼는지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할 첫 번째 음식은 짜잔. 여기 혹시 부산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서울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네. 여러분 밀면 좋아하세요? 물론 저한테 제 의견에 동의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한 전국의 음식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요. 뭐 제주도 은삐띠 해장국도 들어와 있고 한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털을 못 잡은 것이 부산 음식이에요. 돼지국밥집,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서울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산의 그 맛이 아니야. 또 제첩국집도 서울 강남에 딱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제첩국 낙동강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니야 또요.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부산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 부산 여행 가시는 분들은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바로 앞에 길 건너에 부산 밀면집이 있거든요. 줄 서서 드세요. 내리실 땐 그거 드시고 올라오실 땐 또 그 옆에 보면 돼지국밥집 있거든요. 돼지국밥 드시고 오시고. 이게 왜 탄생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처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 바로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당시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한국 전쟁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발발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팩트만 말씀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그 당시에 38선이죠. 38선과 휴전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똑같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38도선 위도선은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고 명분상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은 일직선 선이고,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휴전 협정을 마치면서 그은 그때까지 싸운 전선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불과 거의 뭐 몇 주 만에 충청도 뚫리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인민군이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 당시 이제 그 6.25 동란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민군이 평양부터 쭉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보급 라인을 형성했어요.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개 분화가 된 게 아니라 거의 한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요거 끊어버리면 끝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내륙지대 어딘가 상륙을 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인천이에요. 서울도 가깝고 정확하게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상륙을 해야 되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는 10m 이상 나거든요. 여기에 뭐 구축함, 순양함 큰데 못 들어가요. 가다가 갯벌에 갇혀버리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인천으로 어떻게 상륙하냐가 문제예요. 이게 메가드 장군이 원래 그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부터 상륙의 대가였어요. 필리핀 전선 등등등 그 이 동남아 섬들에서 개구리 점핑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이제 그 연합군의 사령관을 맡았을 때 한반도 지도 갖고 와보라고, map please라고 했겠죠. Here it is, the map, sir. 다 이해하시네 영어를. 영어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는 상륙 전문가잖아요. 딱 보니까 here 상륙. 거기 인천이에요, 여기가. 근데 sir, 조수간만차 so big 이 된 거예요. 지금. 가장 물이 높이 차오르는 날과 시간 계산하라고. 계산해도 성공 확률이 그 당시 5,000분의 1이었어요. 5,000분의 1이요. 켈로 부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이지만 미군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 특수부대원들이 정말로 통통배,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밤에 나가가지고 지금 인천 앞바다에 돌에다가 실 묶어서 내려가지고 수심 재고 일일이 다 1950년 9월 15일 자정 때 가장 이 물이 높이 찬다는 걸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때 상륙해야 돼요. 9월 15일 자정이요. 인천 상륙작전 그 비사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놀랍게도 당시는 항공 레이더는 있었지만 해상 레이더는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하냐? 밤에 들어가려면 등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구축함이고 뭐고 가네요. 8미도 앞바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 앞바다에 있는 8미도 등대는 당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 등대를 켜야지 저기가 인천이구나 하고 큰 배들이 상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민군이 지금 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8미도 등대를요. 켈로 부대원을 또 보낸 거예요. 무조건 저 8미도 등대 접수하라. 그리고 접수한 경우에 등대불을 켜고 앞에 성조기를 걸어라. 그럼 우리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성조기가 걸렸으면 너희들이 접수한 걸로 확인하고 우리는 포격 시작하겠다 해요. 그 놀랍게 당시 이제 8미도 등대 이 탈환 작전에 참가를 하셨던 부대원 중에 한 분이 생존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일단 점령했어. 그러니까 켈로 부대니까 일단 우리 나라 사람이지만 영어를 썼거든요. 영어 쓰고 한국말 쓰고 하니까 인민군이 당황한 거예요. 미군도 상륙했구나. 근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마침 발전기와 등대를 연결하는 케이블 중간에 나사가 빠진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됐대요. 좌절한 거죠. 끝장났다. 지금 빨리 등대를 켜야 되는데 지금 요 15cm 부품 하나 때문에 등대를 못 켜냐?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뭔가 손에 잡히더래요. 부품이야 그게요. 진짜로. 그 부품을 연결하고 불을 딱 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갔던 성조기를 앞에 딱 걸었죠. 그걸 멀리 있던 연합함대가 보고 불 켰다! 망원경으로 성조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딱 보니까 성조기잖아요. 함포 사격 실시 빵.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상륙을 한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북한 인민군 보급로를 중간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쪽에 있는 인민군은 도관이 된 쥐가 된 거고 괴멸시켜요. 그런데 뭐 하냐? 바로 서울 수복에 들어갑니다. 언제? 9월 28일 날. 그래서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수복한 다음에 뭐냐면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북진하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처음으로 38선을 10월 1일 날 통과를 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 그날이라서 그래요. 그때 이제 연합군과 이제 우리 측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때가 1950년이에요, 아직까지요. 1950년 끝나기 전에 전쟁 끝내자 이거. 치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 전쟁 끝났다고 선언을 하자 해요. 평안도 쪽으로는 잘 올라갔어요. 쭉 이렇게요. 함경도 쪽으로는 미 제1 해병 1사단이 올라갔는데 해병 1사단이 어떤 부대냐면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정말 날고 기는 귀신 같은 부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핵소고지 영화 아시죠? 핵소고지 보면 오키나와 전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참가해서 또 승리를 이끌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해병 부대예요. 그리고 또 인천 상륙 작전도 이끌었고 미 해병 1사단이 함경도 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쫙 가서 우리 두만강에서 우리 물 떠먹자 해요. 근데 지금 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백두산 조금 밑에 보면 장진호라고 있죠. 장진호라고 호수예요. 함경도와 자강도 부근에 있는 호수인데 현재로서는 북한 행정구역상 자강도거든요. 자강도는 북한이 제2의 수도라고 말하는데요. 거기가 뭐가 있냐? 개마고원이 있어요.
지금 평양을 빼앗긴 다음에 인민군 김일성이 어디까지 갔냐면 자강도 안에 있는 강계라는 데까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버팁니다. 당연히 김일성이 거기 있으니까 김일성 잡아라라고 1사단도 글로 들어갔겠죠. 여기가 개마고원에 겨울이 되면 이때가 거의 1950년 11월이거든요. 미 1사단이고 뭐시고 안에 처음 맛보는 추위였어. 아 추워.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저는 이제 중공군이라고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그 인민지원군이 밀려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지금 장진호에 있던 그 부근에 있던 1사단을 포위해 버립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함경도에서 당시 미국 1사단뿐만 아니라 미군이 2만 5천 명이 얼어 죽었어요. 여기서요.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1사단이 그래도 그나마 귀신 잡는 1사단이었기 때문에 그 포위, 이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나와요. 나왔는데 남쪽으로 내려갈 길이 없어. 이미 중공군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하냐? 해상 탈출밖에 할 수 없다. 유일하게 점령이 안 된 항구 도시가 어디냐? 흥남부두였어요. 그래서 흥남부두를 통해 가지고 남아있던 지금 북한 지역에 남아있던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국제시장 영화 첫 장면입니다. 구세여라 금수나라 노래 아시죠? 눈보라가 휘날리 누님 몇 살? 바람찬 흥남부두에. 저는 이거 다 외우는 게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세요. 학도병으로 참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듣던 게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랑 구세여라 금수나. 아빠 제발 그거 들으면 안 되냐? 그만 다른 거 좀 듣자고. 영화 국제시장 보면은 지금 중공군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제발 배에 태워달라라고 하죠. 요거는 조금 고증이 잘못됐어요. 왜? 당시 함경도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이에요. 중공군이 들어오면 자기들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중공군은 평안도 쪽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함경도 쪽에 있는 함경도 주민들은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당시 이제 메가더가 지금 그 중공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함경도랑 만주 지역에 원자폭탄 투하를 계획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삐라를 뿌려요. 함경도에. 우리 미군이 원자폭탄 투하를 할 거니까 너희들 도망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1950년이잖아요. 불과 5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해서 흥남부두 철수에 함경도 주민들이 우리도 좀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자유대한의 품으로 가서 뭐 이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면 1950년 12월 23일 다 철수라고 마지막 한 대가 남아요. 미군 수송선이었어요. 바로 머리디스 빅토리호라고 미군 수송선이거든요. 실제 그 머리디스 빅토리호 사진이에요. 여위 위에 지금 무려 14,000명의 함경도 난민들이 지금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배에 그가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배예요. 여기서 뭐 그 황정민 씨가 올라가다가 여동생 떨어뜨리고 간 그 배거든요. 그 배도 그 영화 보면 정확하게 그 나와요. 머리디스 빅토리오라고 고증 잘했어요. 근데 이게요 사람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탱크랑 장갑차를 실어 나르는 군용 수송선이에요. 당시에 여기도 철수했던 탱크와 장갑차를 다 실은 상태였거든요. 사람은 30명밖에 못 타요. 여기요. 탈 수 있는 공간이. 근데 밑에서 사람들이 와, 나 좀 살려주시오. 제가 우리 아들이라도 좀 받아주시오. 하니까 못 탄다고 당신들 여기 사람 탈 수 있는 공간은 30명밖에 없다고 당신들 못 탄다고 제발 다 우리 좀 태워주시오 한 거예요. 그때 이 선장 이쪽에 계시는 분이 그 라루 선장이라고 당시 머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적과도 같이 14,000명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탈출해서 지금 거제도까지 가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흥남부두 앞바다에는 북한군이 깔아놓은 기뢰가 깔려 있었거든요. 기뢰가 뭐냐면 배 타고 가다가 조금만 탁 건드리면 폭파해서 배 침몰이에요. 이걸 그대로 빠져나가가지고 도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라루 선장이 나중에 그때 흥남부두 철수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카톨릭 신부님이 되세요.
오른쪽은 신부님이 되신 이후의 사진이에요, 이게요. 당시에 이 철수 작전을 이끌었던 사람은 알몬드 소장이라는 미국 장군이었어요. 현봉학 박사라고 미국에서 의대를 나온 당시 통역을 담당하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부탁해요. 그 알몬드 소장한테요. 제발 저 울고 있는 저 우리 동포들 좀 태워달라고. 선장과 이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배에 지금 탱크랑 장갑차가 다 실려져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이 현봉학 박사가 무슨 소리 했냐면, 미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탱크 버리더라도 또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저 사람들을, 저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놓고 가면, 여기 놓고 가면 저 사람 다 죽는다. 제발 탱크 버리고 태워주면 안 되겠냐. 그 국제시장 보면 정말 고증이 잘 된 부분인데, 그 알몬드 소장이 고민하다가 무전 때려. 탁 밑에 있는 공병대들을 보고 탱크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실었던 탱크들을 다 갖다 버려요. 그 태워요. 정확하게 14,000명이 타요. 14,000명이. 그리고 아까 그 신부님이 되셨던 라루 선장의 말에 따르면은 14,000명이 일단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여기 일단 없어요. 원래는 수송선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위에 가판에만 있으면 돼요. 지금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14,000명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말 질서를 잘 지켰다고 해요. 감동이었다. 근데 여기 탈 때 어떻게 타냐면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다 보니까 옆에서 그물망을 기어서 타야 돼요. 이걸요. 그 영화 보면 그 기어서 타잖아요. 이걸요. 겨우 타요. 14,000명이 딱 탄 다음에 라로 선생이 다 일일이 체크했어요. 사람들, 선장이니까 이름 뭐 누구, 이름 뭐 누구 이렇게요. 자, 드디어 14,000명이 탄 이 머리데스 빅토리오가 흥남부두를 출발해요. 마지막 배였어요. 그런 다음에 흥남부두는 폭파시켜버려요. 빵! 그 다음에 머리를 돌려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동해를 따라서. 그리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항에서 입항 불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너무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4,000명 수용 불가.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거제도로 가요. 거제도에 이제 그 정박을 했는데, 너무 큰 배다 보니까 앞에 장승포항이라고 있거든요. 장승포항에 머리데스 빅토리오 같이 큰 배가 못 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승포항에 있는 모든 어선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일일이 다 하산을 시킨 거예요. 하산시킨 다음에 이 아까 라루 선장과 알몬드 소장이 당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차피 탱크 버린 건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민간인을 태웠습니다 라고 당시 트루만 대통령한테 딱 보고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날이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근데 아까 14,000명이 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릴 때 그 라루 선생이 체크해 보니까 14,005명이 내린 거예요. 5명이 배 안에서 태어났어요. 5명의 신생아 이름을 자기가 어떻게 썼냐면, 김치 1, 김치 2, 김치 3, 4, 5이라고 썼어. 진짜 김치니까 진짜로 김치 5 이렇게요. 실제로 지금 장승포항에 가면요, 머리데스 빅토리오 길이 있고, 왜냐하면 당시 내렸던 그 난민들의 뭐 아들, 딸들, 자손들이 거기서 정착해 살고 있어요. 지금요. 머리데스 빅토리오가 걸어온 길이 쭉 벽화길로 조성이 돼 있고, 실제로 김치 1, 2, 3, 4, 5가 운영하는 식당들도 거기 있거든요. 자손들이. 함경도도 냉면을 만들어 먹었어요. 메밀로, 또 고구마 전분으로. 근데 부산에 내려온 다음에 고구마 전분이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 그 전쟁통에 있을 리가 없죠. 메밀은 남쪽 지방의 메밀은 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을 해와요? 추운 지방에서 나는 게 메밀인데. 그래서 뭐 우리 고향 음식 뭐 야 아바이 뭐 이거 먹을 방법이 없네 하다가, 이거 에미나이 네가 좀 만들어 봐라 하다가, 당시 뭐 기억나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미군이 밀가루 원조를 했던 때였거든요. 그럼 이 밀가루 가지고 우리 냉면 만들어 보자 부산에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밀면이에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돼지국밥이요, 부산의 명물이지만 돼지국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 두 가지 설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6.25 동란 때 이제 미군들이 먹고 남은 돼지 뼈를 갖고 온 서울 사람들이, 서울은 설렁탕을 소뼈 끓여 먹잖아요. 부산물로 나온 돼지 뼈를 뭐 꽁 대신 닭이다 해서 끓여 먹은 것이 돼지국밥의 시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돼지국밥은 함경도 음식이에요. 함경도 실향민들이 운영하는 아니면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그 탈북자 분들이 운영하는 함경도 식당 가면요, 돼지국밥이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돼지국밥이라기보다 좀 맵게 고추장 간을 한 돼지국밥이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함경도잖아요. 함경도 실향민이 갖고 온 음식이 두 가지가 밀면과 돼지국밥이다 해요. 이왕 그 한국 전쟁 얘기 말씀드리는 거 김에 국제시장에 나온 꽃분이네 있죠. 황정민 씨가 운영하던 가게, 거기가 이제 국제시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영화 제목 같이 개판 5분 전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개판이 많은 분들이 이 개판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당시 이제 그 국제시장 주변으로 이제 난민촌이 형성이 되고 이제 배급을 나눠줘야 되는데 밥 꿀꿀이죽을요. 꿀꿀이죽을 실향민들이 시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눠주기 전에 자, 난민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문 열기 5분 전입니다. 모이세요. 10개째예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와르르, 야 꿀꿀이죽 먹으러 가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 국제시장에서 나온 표현이 사람들이 개판 난리가 날 때마다 야야 저거 지금 개판 5분 전인가 보다 해서 나온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짜장면. 예, 점심을 드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침 넘어가죠. 짜장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짜장면을 우리 한국 음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요, 베이징에 가면 길거리마다 노북경 작장면을 파는 데가 있어요. 라오 베이징 짜장면이라고 해서 하면서 야 무슨 짜장면이 한국 음식이야, 베이징 가니까 사방천지 짜장면집이던데 드셔보시면, 백종원 씨도 말했지만 드셔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일단 장 자체가 노란색이에요. 이걸 뻑뻑 비벼 먹어요. 엄청 짜요. 소금 소태예요. 생마늘이랑 같이 먹어요. 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것도 짜장면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짜장면이라고 부르는지 말씀드릴게요. 1840년에 중국에서, 중국 첫나라죠,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건 아시죠? 무역 적자 해소하려고 영국 정부가, 민간업자 아니에요, 영국 정부가 아편을 중국에 판 거예요. 조금만 그 앞으로 돌아가 드리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면직물 이거를 방직기로 대량 생산을 찍어낸 거예요. 중국에 갖고 왔어요. 야 이거 싼 가게에 갖다 팔자 중국에. 당시 중국 황제가 이제 걸륭제란 청나라 황제였는데 그 존 맥카튼이라는 영국 사신이 이거 면직물을 들고 왔어요. 폴 맥카튼이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신이 걸륭제 보고 이거 영국에서 우리가 방직기로 만든 면제품인데 굉장히 쌉니다. 사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걸륭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옆에 있는 신하 보고 야 우리 중국에서 만든 면직물은 얼마냐? 너 영국제 얼마야? 예를 들어서 이거 1달러입니다 해요. 저기 황제폐하, 우리 청나라에서 만드는 면직물은 50센트인데요. 영국 사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산업혁명을 일으킨 우리가 이렇게 싸게 만들어내지만 중국은 산업혁명에 시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어내냐. 당시 중국 인구가 3억이었거든요. 3억이 간의 수공업으로 찍어낸 거가 산업혁명을 이긴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영국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중국에 더 이상 팔 게 없다. 하필이면 그때 중국 광동성과 이 복건성에서 나는 홍차가 영국으로 대량 유입이 됐던 때예요. 커피가 일단 들어갔었는데 영국에 놀랍게도 커피하우스에는 여자가 못 들어갔어요. 영국이, 여러분 이 방송을 영국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죄송하고 주한 영국 관계자 여러분들 I am sorry. 하지만 영국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게 1920년대가 처음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커피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런던에만 커피 하우스가 2,000개가 넘었는데 여성 출입 금지. 남자들만 가서 커피 마시면서 정치 사회 논하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귀부인들이라든지 유한 마담들은 더럽다 우리 안 간다고. 너희들끼리 시커먼 물 먹으라고. 우리 뭐 먹을까 하다가 마침 저기 차이나에서 들어온 티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마셔볼까? 마시니까 괜찮아. 또 이왕 마시는 거 예쁜 도자기에 마시는 거 있어 보여. 여러분 그 차이나가요
대문자를 C로 쓰면은 중국이지만 그 C를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예요. 차이나. 근데 요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배에서 깨지잖아 이게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영국식에서 안 깨지는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여기다 소뼈를 갈아 넣으니까 안 깨져. 통 튕겨나가고. 그래서 소뼈를 넣은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표가 아니라 지금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팔러 갔잖아요. 안 팔려 이게요. 어떡하냐?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려요. 딱 보니까 중국은 이미 그 전부터 명나라 때부터 많은 아편이 들어가서 아편 중독 상태였거든요. 아편 좋아하니까 중국인들 이미 당시에 영국 식민지화됐던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다음에 이걸로 아편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뿌리자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가장 부도덕한 행동이라고요. 영국 정부가 앞장서서 무역 적자 해소하려고 만드는 것 때문에 아편을 뿌리니까 당시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황제가 도광제라는 황제였는데 황제부터 전 백성이 싹 다 아편 중독이 됐습니다. 아편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아편을 하면은 온몸에 힘이 빠져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편 소굴 나오거든요. 뉴욕에요. 로버트 드니로가 그때 아편 하면서 누워가지고 개 이러고 아편 하잖아요. 일어서서 힘도 없어요. 노동력 제로 돼버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아편 끊고 내가 갱생해서 더 잘 살자, 올바른 사람으로 살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중국 분위기가 어땠냐면 몸에 좋은 거 더 먹고 아편 더 빨자. 그러면서 그러면 자양강장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소문이 돈 게 뭐냐면 조선 홍삼이다. 요 양반 누군지 아세요? 누구? 그렇지. 야 거상 임상옥이라고 예전에 그 소설도 있었고 그 이재룡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거상 임상옥이라고. 이 임상옥이 개성 홍삼을 중국 청나라에 갖다 팔면서 거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이상했어요? 하필이면 요때 중국에서 조선 홍삼 수요가 폭발했는지. 연계가 모든 국사를 공부했을 때 세계사와 연결시키면 이게 뭐 답이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인과관계가. 그래서 조선 홍삼이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문제가 조선 홍삼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중국 부자들은 조선 홍삼을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비싸서 못 먹는다 해잖아 이게요. 그 꽁 대신 닭이라고 뭘 했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선 홍삼 못 먹으니까 뭐 먹느냐 해. 해삼 먹자. 해삼도 한자로 보면 바다 해자에 삼자예요. 바다에서 나는 삼. 저것도 해삼이, 저것도 삼이니까 먹자 해. 그 된 거예요. 지금이야 해삼이 뭐 중국 그 해안가 각지에서 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해삼이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거는 중국 산동반도 연태, 옌타이였어요. 연태가 여러분들 서울 인천공항 출발 기준으로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 아시죠? 저는 중국 굉장히 자주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옌타이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에어쇼 하잖아요. 비행기가 충남 태안반도를 날고 있네. 큰일 났다. 나 상해 가는 비행기 잘못한 것 같다. 승무원을 불렀어요. 저기 이 비행기 상하이 가는 거 맞냐고. 아니 옌타이 가는 거 맞대요. 근데 에어쇼 왜 비행기가 충남은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제가 산동항공을 탔는데 산동항공의 그 정책상 국제선은 무조건 밥 한 끼를 줘야 된대요. 밥 줄 시간 벌라고 삥 돌아간대요. 그냥 가시자고 밥 안 줘도 되니까. 즉 옌타이란 도시도 이름이 한번 정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연태란 도시는 중국에 없어요. 저거 한자로 읽으시면 연대시예요. 연대. 연기 연자에 받침 대자요. 저게 왜 저렇게 연태가 됐냐면 우리가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된 다음에 한국에 있던 공장 사장님들이 싹 다 공장 뜯어가지고 옌타이로 갔어요. 가까우니까. 거기다 다 공장 다시 짓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임금이 쌀 때니까 다 지어놓고 소주가 비싸잖아요. 외국이니까. 소주는 비싸서 먹기 힘들고 야 이 동네 뭐 고량주 중에 좀 싼 거 없냐? 하다가 이거 먹는 것도 괜찮고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그 옌타이 고량주를 발견한 거야. 솔직히 옌타이 가면은 옌타이 사람들은 그거 안 먹어요.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었냐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한국에 소개되면서 사장님이 들고 와서 야 김 사장 이게 중국에서 내가 먹던 술인데 괜찮아요 마셔봐. 먹는 김 괜찮은데 김 사장 지금 공장 새로 뜯어서 만든 데가 중국 어디라고? 연대랑 옌타이랑 그때 누군가 합쳐버린 거예요. 연태라고. 이 연태에 있는 그 요리사들이 당신 해삼이 여기서 잡히니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잡히는 해삼을 베이징 같은 내륙지대에만 우리가 운반할 수 있으면 재벌되는데 이게 어떻게 갖고 갈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찾아냈어요. 식용소다, 잿물에 해삼을 넣었다 빼서 말리면 원형 그대로 말려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해서 나온 게 건해삼, 깐, 하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서 드시는 그 건해삼이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 연타 가면요 김밥 천국 같이 한 집 건너 건해삼 팔아요. 물론 우리는 못 갖고 들어오죠. 인천공항에서 다 뺏기니까. 식품이니까요. 거기서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식용소다를 발견한 연태에 있는 요리사들이 아깝잖아요. 이거 식용소다 푼 물이요.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이거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잠깐만 이거 우리 면 반죽할 때 한번 물 써보자. 혁명이 일어났어요. 탄성이 어마무시하게 드러나요. 쭈악. 요리 좀 해보신 분 알겠지만 밀가루 반죽을 일반 맹물로 하면요 요 정도 쭉 늘어지다가 뚝 끊겨요. 이거요. 뚝뚝뚝 끊겨요. 수제비밖에 안 돼 이건요. 근데 이른바 수타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쭈악. 그리고 식용소다로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은 이게 탄성도 늘어나지만 뭐가 또 생기냐면 색깔이 노래져요. 면이요. 짜장면 한번 드셔보세요. 비비시기 전에 짜장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면이 노란색이에요. 짬뽕 우동도 대부분 다 노란색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가성소다로 반죽하는 분들이 특히 수타면집은 다 노란색이에요. 가성소다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자, 짜장면의 한 축인 수타면이 등장했어요. 쫙. 이제 뭐가 등장할 차례냐? 그 춘장 까만색이 등장할 때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북경에도 짜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산동반도에서 건너간 요리사들이 만든 거예요. 산동반도 요리에는 대부분 다 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곧 말씀드리겠지만 춘장이 들어가요. 북경 오리 드셔본 적 있으세요? 베이징덕. 거기 보면 파가 썰려 나와요. 파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춘장 찍어 먹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베이징덕이지만 그 베이징덕을 요리한 것은 산동반도 출신 요리사거든요. 자기 고향 음식들을 갖고 와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춘장이랑 파. 여기서 퀴즈. 한자 퀴즈인데 그 파를 한자로 하면 뭘까요? 총. 그렇지. 이야 누가 왔어요? 정답. 이야, 총. 그래서 양파를 중국말로 양총이라고 하거든요. 총자. 총.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찍어 먹는 파를 찍어 먹는 장을 총장이라고 불러요. 산동반도에서. 그래서 총장이 변화가 돼서 춘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가시면 제물포에 그 공화춘이라고 해서 짜장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산동반도의 총장이 발음이 변화가 된 것이다라고. 근데 이 총장이 원래는 면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밀가루로 이거를 숙성시킨 장인데 오래 식히면 식힐수록 색깔이 점점 검해져요. 그래서 푹 숙성시킨 총장일수록 까매요.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짜장면의 두 가지의 요리 재료인 수타면과 총장, 이른바 춘장이 등장했어요. 요거를 이제 비벼 먹으면서 산동반도의 새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가 됐어요. 장을 튀겨서 만든 면이라고 해서 작장면, 중국식 발음은 짜장면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하면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뭔가 일어났겠죠. 1882년 이모군란. 고종이 자기를 경호하기 위해 가지고 신식 군대를 만들어 별기군이라고 일본 교관들을 데려와서 일본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신식 군대한테 이제 올인하겠죠. 모든 뭐 월급이든지 자원 지원이든지 그러면 그럼 원래 있던 구식 군대는 찬밥 신세가 돼요.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13개월. 구식 군대들한테. 근데 13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 쌀이 없었냐? 쌀 있었어요.
선해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국세청이 있는데 선해청 창고에는 쌀이 가득해요. 있는데도 안 준 거예요. 다른 얘기지만 당시 선해청 단장,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이 민겸호라는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라 부르는 그 민비의 오빠예요. 여기 지금 여흥민 씨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흥민 씨와 그때 여흥민 씨는 달라요. 그때 여흥민 씨가 솔직히 우리나라 조선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때요. 하여간 13개월 만에 1개월치 보급이 나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가만히를 반이 모래고 반이 썩은 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집에 지금 밥 굽는 아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선해청 창고에는 쌀이 그득해요. 저거 달라고, 내가 13개월 밀린 내 월급이라고.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달라 하다가 무력 충돌이 난 거예요. 이게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 반란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인데 솔직히 이모군란도 명칭이 그래요. 뭐 이게 그게 군란이에요. 달라고 하는데 권리를 찾는 건데요. 그러면 당시 고종과 여흥민 씨는 월급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근데 뚜루루루 청나라에 SOS를 쳐요. 지원군 보내달라고. 지금 조선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대 어디냐? 아까 어디가 제일 가깝다고 했죠? 연태. 연태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사 3,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 빨리 인천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연태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병사 3,000명이 오장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령관이었는데 같이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와요. 당연히 병사만 들어왔겠습니까? 요리사랑 다른 뭐 잡일할 사람 다 같이 들어왔겠죠. 그때 이 3,000명의 청나라 병사와 같이 들어온 것이 바로 직전에 그 연태에서 갓 만들어진 패스트푸드 짜장면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짜장면이 소개가 된 그날이라고 알려졌어요 이게요. 근데 짜장면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요,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선인들은 못 먹었어요 이걸요.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천에 가시면요, 인천 중구에 가시면은 조개지라고 해가지고 당시 열강들의 식민지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중구청 건물이고 앞에 인천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오른쪽이 청나라 조개지, 바로 옆이 일본 조개지예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차이나타운이 돼 있고 여기 일본 근대거리로 뭐 복원이 돼 있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중국 음식은 청요리 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날에 청요리 하나. 그래서 이삿날, 졸업식 이때 짜장면을 먹는 게 그 때문에. 중국 음식이 일반화된 거는 아까 그 밀면과 똑같이 미국에서 6.25 동란 때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짜장면 값이 뚝뚝 떨어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여기 중국 식당 주인들이 그럼 누구한테 파냐? 바로 옆에 일본족이잖아요. 일본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스미마셍, 하우츠 넘어오라고. 오이시 데스네. 넘어와서 먹으니까 난다 그래요. 혼돈이 느끼하다 됐어. 그러면서 당시 인천에 있던 그 식당 주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이 느끼함을 중화시킬 뭔가 찾자. 딱 보니까 일본인들이 무짠지를 먹고 있어요. 저거 그러면 같이 세트로 팔자 해서 그때부터 저희 세대는 닭광이고 단무지가 짜장면과 세트가 된 거예요. 인천 제물포에서요. 닭광은 왜 닭광일까요? 일본 전국시대라고 있거든요. 그 임진왜란 직전에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일본이요. 60개의 영주들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백성들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스님께서 아주 싼 내가 그러면 반찬을 개발해 주겠다 해서 그냥 무 썰어서 이거를 소금으로 담궜다가 말려서 반찬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밥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이 짠지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저 스님 이름으로 하자. 그 스님 이름이 닭광 스님이었어요. 짬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에요. 1899년에 나가사키에 진평순이라는 중국 화교가 만든 음식이에요. 정확해요. 그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유학을 오든지 일본의 볼일에서 오는 중국인들은 일단 큐슈에서도 가장 중국 쪽에 가까운 나가사키에 다 도착을 해요. 일단 그 나가사키에서 배 타고 다시 도쿄로 가든지 뭐 이렇게 그때 거기 출발해요. 당연히 이제 그 나가사키에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 있었겠죠.
근데 돈이 어딨나? 그 1800년도 후반이니까 아편 전쟁으로 중국 박살난 이후에 그 진평순이라는 사람이 복건성 출신 중국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불쌍하니까 저기 선생님 뭐 음식 남은 잔반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뭐 아니면 음식 찌꺼기라도 덩이샤 기다려 보라고. 야 저기 음식 찌꺼기 다 모으라고. 뭐 돼지뼈, 뭐 오징어 내장 뭐 다 모아. 푹 삶아. 거기다가 면 이렇게 말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짬뽕은 언제 들어왔냐면 그 1960년대 이제 그 5.16 이후에 나가사키에 있는 화교가 제물포에 있는 화교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우리 화교들이 만든 짬뽕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짜장면이랑 같이 팔아보라고. 들어와. 꼬꼬면이 망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경규 씨한테 미안한데 처음엔 맛있어. 먹다 보면 뭔가 20%가 부족해요. 닭고기 국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제물포에 있던 그 화교들이 또 많이 대거 소공동으로 이사를 온 상태였어요. 지금 플라자 호텔 뒤편이요. 지금 거기도 원래 원조 차이나타운이에요. 거기가요. 거기서 뭘 했냐? 야 이거 나가사키에서 있는데 이모가 보내준 건데 이거 안 팔린다고. 오짜노 해. 그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춧가루 한번 풀어보자 해서 고춧가루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짬뽕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중국엔 있지만 짬뽕은 여러분 드시는 거는 아예 중국 대륙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 중국 지인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먹여봤어요. 짜장면은 맛있대요. 달콤하니까. 짬뽕 먹는 순간 으악! 이게 왜 중국 음식이냐고. 짬뽕이란 이름이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이게 중국어라고 얘기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일본어로 뒤죽박죽 섞다가 찬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할애된 시간은 다 끝났는데 그 음식이란 게 이게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보니까 찾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하게 왜 중국 음식 옆에 닭광이 붙게 됐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또 책으로 내신 분도 있고 논문도 있고. 여러분 동네마다 동네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일단 거기 서울 시내 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립도서관 가시면은 일단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겨울엔 난방 잘 되고 조용하고 도저히 여러분 그 동네 그 도서관에 없다라고 하면은 서울 국회에 가면 국회 도서관 있거든요. 무료예요. 그리고 반포에 가면 국립도서관 있고 거기 뒤져보시면 뭐든지 하나는 나와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